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8명에는 광주가 지역구 있는 송갑석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가지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와 함께 반도체 특허단지와 같은 공동발전 사업에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보은군 남양면 일대 주민들이 무더위 속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속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3%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보다 무려 25.4%포인트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9%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6.6%나 됐습니다.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법,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3%로 반대보다 14.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한편 하락세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64.2%, 긍정은 32.5%로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1%에 그친 반면 보수층에서는 이보다 10배 이상 높은 6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유출 논란 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심 회복을 위해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준석 대표가 26.0%로 2위인 안철수 의원 17.1%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습니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 7.7%, 장제원 의원 3.2%, 권성동 권한대행 2.4%, 권영세 장관 2.2%, 김기현 의원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이준석 대표만 3.1%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 의원 마이너스 3.3%포인트, 나경원 전 의원 마이너스 4.3%포인트, 권성동 권한대행 마이너스 1.5%포인트, 김기현 의원 마이너스 3.8%포인트 등 나머지 4사람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권영세 장관은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은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서 50% 안팎을 기록하며 10%대를 기록한 안철수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심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 적폐청산과 야당과의 협치 강화, 여당 지도부 개편, 통합적 국정기조 전환 등이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와 UPI 뉴스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 위원직에 도전장을 낸 송갑석 의원도 8명이 겨루는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이재명 의원은 역시나 예비 경선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본선행 3자리 중 2자리는 97그룹 소장파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서른, 박주민, 강병원, 김민석, 이동학 후보는 예비 경선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컷오프됐습니다. 17명의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후보임을 내세웠던 호남 대표주자 송갑석 의원은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친문 윤영찬, 고민정 의원과 비명계 초선 좌장인 고영인 의원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는 전당대회 경선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음 주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돌며 정견을 알리는 본선 레이스를 치르게 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16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고 반도체 특화단지와 같은 공동발전 사업에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군공항 이전은 갈등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시도 간 협력이 시급해진 분위기를 의식한 듯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종일관 덕담과 배려가 오갔습니다.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이자 해묵은 과제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나주시가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16년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했던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발전을 위한 신규 과제 11개도 발굴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초광역 경제공동체인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시도 간 공동유치 활동과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동맹도 선언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협약 파기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라남도가 한 발 물러서 현행법에 따른 절차와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부 지원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합의와 군공항 규모를 축소시키고 훈련 기능을 배제하는, 그래서 사실상 국방부에 촉구하는 데 공동의 뜻을 모았습니다.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혁신도시 문제와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합의로 첫 단추를 꿰는 시도가 민선 7기와 달리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위에 휩싸인 교수들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사회는 조만간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어제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 태만과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래사회융합대학 교수진들은 지난해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매년 7억여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선대는 사업에서 탈락했고 대학은 책임 교수였던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A 교수뿐만 아니라 당시 학장과 다른 교수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학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었습니다. 공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산 감사 과정에서 공대 교수 B씨가 6학기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조선대 측은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사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교원 인사위원회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다들 공감대는 있고 총장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그분들을 이제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선대 이사회는 조만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고흥군 남양면 일대 주민들이 최근 무더위 속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산속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악취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남양면의 한 마을입니다. 뭔지 모를 악취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335 모여있는 주민들.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모니아 가스 냄새가 갖고 짐승이 죽었는가, 가스 밸브 같은 것도 부서져 갖고 검사를 해보고 그래도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마 엄청난 악취와 냄새가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냄새가 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지목한 악취의 근원지는 마을 바로 뒷산 너머의 폐기물 처리장. 이 업체는 하수도 찌꺼기인 슬러지를 가져다 처리 과정을 거쳐 분변토로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최근 이 슬러지 양이 급격하게 늘면서 실내뿐 아니라 산기슭 곳곳에 잔뜩 펼쳐놓았습니다. 반경 2km 이내 5개 마을 200가구, 4km 이내 9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중학교에서도 악취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수차례 업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취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 오면 폐기물 침출수가 이곳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침출수 우려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생수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소리 듣고 먹을 수가 없어서 생수를 매달 사다 먹었는데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필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1차 가공을 거친 뒤 들어오는 슬러지며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 불법 점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2,000명대를 기록하며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469명, 전남에서 2,418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4,8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26일 석 달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회장 자녀에게 헐값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 건설회사가 회장 자녀에게 광주에 있는 땅 일부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설회사 회장 자녀가 지불한 땅값도 건설사가 회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건설사 관계자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